그러니까 IoT 기반 국내산 풀사료 유통 및 관리 시스템 개발 과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농부촌 영농단의 조상욱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과제 시연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요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연에 앞서서 오랫동안 풀사료 영농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최초로 이 과제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안을 했던 이 과제를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농부촌 영농단을 내 리더 허우영 대표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영 대표.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 어려운 시절에 이런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독하시는 분들께도 건강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허우영 대표 가지 마시고요. 어디 그냥 말씀하고 가지 마시고 허우영 대표 이제 이 본 과제를 최초로 제안하게 된 이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국내산 풀사료의 작업률을 높여서 건강하고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십수년간 이렇게 막대한 보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을 육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 농업에서 이렇게 실제로 생산하는 시간보다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트랙터 타서 일하는 시간보다 종이 서류로 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결제받고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가지고 농업에도 이런 ICT를 기술을 접목시켜서 누구나에게 다 편리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투명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허 대표님 이제 이 과제 결과물이 상당히 많이 개발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 결과물이 실제 영농 현장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첫째, 이렇게 막대한 보조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지원자 입장인 정부에서는 정확한 통계를, 생산량의 정확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관리자 로그인에 들어가면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주 수입 국가인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거기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입량을, 필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한 농민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트랙터 타고 열심히 자기 농사에만 충실히 하고 나면은 당연히 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이 보조금을 이렇게 쉽게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그리고 이 국내산 풀사료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쓰시는 축산 농가에도 실시간으로 표기된 이력 정보에 의해 가지고 믿을 수 있고 정당한 가격대로의 구매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아주 일조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각종 장비들이 동작하는 것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IoT 기반 국내산 풀사료 유통 및 관리 시스템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농업기술평가원의 과제로 수행을 했는데 그 과제는 농부촌 영농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경상대학교 그리고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이 세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과제입니다. 자,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사료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풀사료 수요 전망에 의하면 국내산은 약 448만 톤으로 수요의 약 78%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산 잠재력의 약 50%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국내산은 가격 측면에서도 수입산 대비 약 60% 수준에 형성되어 있어서 인구 육류 소비와 같은 메가 트렌드를 저희가 감안을 해볼 때 풀사료 수요는 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풀사료는 작업이 가능한 작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자 측면에서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품질이 오르면 좋은데, 가격은 품질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국내산 품질에 대한 신뢰 향상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개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는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해마다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서 절차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같은 걸 위해 가지고 정부하고 민간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풀사료에 대한 품질 기준이 다소 미흡해서 유통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풀사료 생산 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은 충분히 성숙을 했는데, 이게 풀사료에 적합하도록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입안을 위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데, 저희는 국가 차원의 생산 이력 정보 활용이 가능하게끔 풀사료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삼고 있는 목표로는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IoT 기반 첨단 풀사료 유통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그거를 위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생산 이력 생성 장치, 수집 및 통신 장치, 표기 장치, 그리고 풀사료 서버 시스템 및 사용자 앱을 개발하고, 이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증 및 국가 관리 기관 연계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자, 시스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좌측은 풀사료 생산 현장이고 우측은 풀사료 정보 활용 측면입니다. 풀사료 생산 현장에서 풀사료 수확기에서 풀사료를 결속하고, 그러면 저희가 개발한 센서에서 생산 이력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GPS로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생산 이력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한 이후에 생산 이력 정보를 IoT망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송을 하게 되면 그런 수학 정보가 수집이 되고요. 그 수집이 된 수학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는 이렇게 토출된 풀사료를 풀사료 피복기로 감수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현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풀사료의 수확 이력, 생산 이력 정보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개발한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매번 비닐이 감길 때마다 표기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스템들을 살펴보도록 하면 생산 이력 및 수집 및 송신 장치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생산 이력, 풀사료를 생산하는 장치에 압력 측정 센서나 수량 측정 센서, 그리고 작업 시작 감지 센서, 이런 것들과 생산 이력 생성 컨트롤러를 개발을 해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장치에서 수학 정보가 날라오면 그 수학 정보가 실시간으로 서버에 축적이 되고, 그 정보를 저희는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개발을 했습니다. 자, 생산 이력 표기 장치입니다. 생산 이력 표기 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는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사람이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표면에 생산 실명 스티커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풀사료는 무게도 꽤 나가고 그 현장에서 비닐이 표면이 찢어진다거나 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오기나 누락 등의 휴먼 에러 그리고 훼손 또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풀사료 베일러에 요 암에 프린터를 개발해서 부착해가지고 이 암이 한번 회전할 때마다 매번 풀사료의 생산 이력 장치를 표기하는 장치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그 실제 현장에서 거래 현장에서 풀사료 생산 이력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프린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수학 정보를 앞에서 실시간으로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 정보를 어떤 필지별로 들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런 프린트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이 프린트 아이콘이 표시가 되는데 이 프린트 아이콘을 탭을 하면 프린터가 금가리에 있을 때 이런 다이얼로그 박스가 떠서 표기 장치로부터 OK 사인을 받으면 이게 출력이 이제 다이얼로그 사라지는 형태로 사용자에게 출력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본 시스템을 개발한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저희가 개발한 장치를 살펴보고 본격적인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치를 개발했거든요. 그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센서도 적용을 했고 정말 이때까지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장치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 농부청 영농단의 한윤종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으로 있는 한민정입니다. 전체 시스템은 생산 이력 수집 장치 시스템 보시는 것 같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서 보시면은 맨 위에 리미트 센서, 그리고 근접 센서, 그리고 압력 센서, 그다음 생산기업 베일러의 트레일러 베일러 뒷부분에 후단부에 장착될 생산 이력 슬레이브 장치, 그리고 거기에 같이 탑재되어 있는 GPS 시스템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 장치를 받아서 메인 컨트롤 룸에서 정보 사용자가 직접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컨트롤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 센서의 기능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직접 사용자가, 작업자가 이 생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센서고요. 근접 센서는 지금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몇 개 정도, 언제 생산을 하고 있는지를 카운팅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 센서는 실제 이 물건을 만들 때 압력을 얼마로, 실제 압력이 얼마인지를 측정을 하는 실시간 측정하는 센서로서 최대 200바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그러한 압력 센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측정한 장소가 어디에서 작업을 했는지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GPS 시스템까지도 탑재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슬레이브가 베일러에 작업하고 있는 베일러에 실제 장착이 되어서 측정된 센서로부터 여러가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러한 실시간 데이터를 작업자에게 직접 설치되어 있는 메인 컨트롤룸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되고, 이 메인 컨트롤러는 그 전송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적으로 원격에 있는 서버에 직접 그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서버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은 다 데이터들은 결과물로서 태블릿 PC로서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얼마든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고 작업자나 관리자로부터 여러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태블릿 PC의 어플리케이션까지도 개발한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소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장치를 하나 설명을 안 드렸네요. 어떤 거? 프린트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도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해볼까요? 예. 그리고 이 장치들이 실제로 장치 우리 트랙터에 어떻게 장착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저희가 구경을 하러 가시죠. 예, 한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발했던 컨트롤러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너무 이렇게 좁아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러하고 여기 뭐 여러 개 장착이 됐는데,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장착이 됐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실제 장착된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지만 저희가 실제 이제 이번에 개발을 해서 이번 과제를 통해서 개발되어진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생산 이력 수집 장치는 이렇게 운전석에, 트랙터 운전석에 이렇게 우측에 설치가 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LCD로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 접속 상태 여러 가지 압력 데이터를 이제 디스플레이 해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무선 안테나를 통해서 외부에 웹 서버에 직접 연결돼서 커넥팅돼서 데이터를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또한 작업자에게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보기 쉽게 LCD로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전송은 어떻게 되나요? 서버로? 서버 데이터 전송은 먼저 여기 안에 LTE 모뎀이 들어있어서 네. 그 모뎀이 실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파워가 켜짐과 동시에 웹 서버에 커넥팅을 하게 되고 그 슬레이브에 설치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정보 센서 데이터가 이 마스터에 도착함과 동시에 네. 그것을 카운팅 된 것으로서 계속 위치 데이터와 함께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주인 장치를 봤으니까 슬레이브 장치도 이제 보러 가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슬레이브 장치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게 메인 장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슬레이브 장치는 이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으로서 유선으로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유선에는 파워하고 그 다음에 시리얼 통신에 의해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파워가 메인 마스터에서부터 공급되어 가지고 동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부에는 GPS 데이터를 외부에서 원활한 데에서 원활하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GPS 센서를 탑재하게끔 되어 있고, 센서들은 이제 이 벨러 안에 장착이 돼 있어요? 장착이 됩니다. 그 베일러 안에 장착된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복잡한 기계로 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저쪽에는 우선적으로 보시면은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리미트 센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각각의 센서의 부분의 칩에 뚜껑이 열리는 부분에 같이 설치가 되어서 베일러의 뚜껑 부분이 열릴 때 한 번씩 카운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압력 센서는 보시는 것 같이 압력을 가해서 직접 생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압력을 측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유압장치에 실질적으로 T자 브릿지를 통해서 실제 사용하는 압력을 실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있는 장치에다가 중간에 잘라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쭉 그 데이터가 날아가는 모든 장치를 저희가 다 본 거네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이 장치가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날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했던 게 프린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프린트 개발이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좀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당히 이게 많은 난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고속으로 프린트 자체가 회전하면서 뭔가를 프린트하는 얘는 사실 굉장히 좀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난제가
저희가 극복하고 이걸 성공적으로 개발했는데,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뭐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전혀 프린터 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프린트고 어떻게 이게 프린트가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전원은 어떻게 공급이 되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호영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축산하고 이렇게 풀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죠. 먼저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필름 비닐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풀리는 속도를 보면은 이게 1초에 약 8.4m가 가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러면서 빠르다는 거는 농민들 제일 선호하는 거죠. 빨리, 많이.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생산 이력을 표기를 한다는 거는 특수한 프린트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프린트에 해당되는데, 이 프린터를 보시지는 못했지만은 모든 분들이 이 프린터로 프린트 해놓은 것들은 자주 봤을 겁니다. 이 프린터로 하는 것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자주 보는 게 계란이죠. 계란의 그 생산 날짜를 프린트하는 그 프린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잉크는 특수 잉크인데 아주 빨리 말라야 되거든요. 1초에 8.4m를 프린트 해야 하니까 빨리 마르지 않으면은 그 잉크가 번지겠죠. 그래서 여기 프린트에 맞는 아주 빨리 건조되는 속건의 잉크를 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에는 이렇게 소개드려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걸 개발하면서 우연하게 부수적으로 또 한 개 더 기가 막힌 장치가 개발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필름의 스트레칭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이 기계를 프린터를 개발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아주 좋은 연구 결과물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 프린트가 특이하게도 그 랩핑기 암에 붙어서 이게 막 프린트 자체가 회전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고속 프린트라고 해도 프린트는 가만히 있고 밑에 종이가 확 빨리 움직이는 형태지, 이렇게 프린트가 막 돌아가는 형태는 되게 드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녕하십니까. 이번 랩 피복기에 랩 프린트 장치를 장착하게 된 협력업체 NS코의 오상훈입니다. 랩 프린트는 구조상 필름 스트레치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랩 회전함이 고속으로 회전하면 랩 프린트 무게로 발생되는 원심력으로 인하여 스트레치 롤러와 랩 필름 사이에 이격이 발생하여 랩 프린트 작업과 랩핑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랩 필름 롤을 지지하고 있는 상하부의 컨트롤의 기동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고, 랩 프린트 장치의 무게를 경량화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반 국내산 풀사료 유통 및 관리 시스템에는 세 종류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농민, 그리고 풀사료 실제로 농사를 짓는 수확단, 그리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민이 사용하는 앱을 보면서 이 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실제로 농부촌과 계약을 맺고 있는 농민 중에 한 분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면 대시보드로 들어옵니다. 이 대시보드에는 이 농민과 김윤수 농민과 관계 있는 전체적인 현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는 올해 또는 가장 최신 연도의 현황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 파종 신청 현황과 수확 현황입니다. 2020년에 파종 신청 현황을 보니까 총 39개 신청을 해서 39개 승인을 받았고요. 39개 필지에서 283개의 건포를 생산했습니다. 초종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고 농부촌과 계약을 맺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상세 내역을 보시려면 이 아래 탭에 메뉴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파종 신청 현황 가보겠습니다. 파종 신청 현황에 가면 현재 그 파종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청이 몇 개고 승인, 반려, 대기가 몇 개인지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파종된 지역의 지도를 보시고 싶으면 지도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도가 표시됩니다. 이 마커를 클릭을 하면 그 해당 지역의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세히 보시고 싶으면 이 화면을 지도를 확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필지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개별 필지에 들어가 보면 상세 정보가 있는데 본 경우에는 승인이 완료된 파종 신청이고 이 경우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면 여기에 대기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제 수확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현황에 가 보시면 현재 39개 필지에 283개가 수확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압축 압력, 수확일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 생산되어 있는지를 항상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해 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통계 보기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확 현황 제가 2019년 거 보고요. 자, 지금 현재는 2019년, 2020년의 정보만 있습니다. 개발 후에 최초로 이제 넣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초종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전체로 두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지수가 38개에 221개의 수확을 했는데 각 필지별로 연속해서 풀사료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필지의 생산량 추이를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생산량이 유난히 낮은 필지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도구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농민은 뭔가 액션을 한다기보다 오로지 뷰만 할 수 있는데 그럼 실제로 파종 신청 그리고 수확 정보를 하고 그다음에 수확 정보를 프린트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수확단 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단용 앱입니다. 수확단용 앱은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그 로그인하고 등록하고 하는 절차는 농민과 동일한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수확단의 경우는 아무나 이제 등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회사가 먼저 등록이 돼야지만 등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수확단은 농민과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수확단은 여러 농민과 계약을 맺어서 풀사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민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농민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확단이 파종 신청과 수확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메뉴를 이 대시보드를 보시면 2020년에 파종 신청 총 442개를 했고요. 현재 4개가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 4개는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했던 거고요. 실제로는 정식으로 된 거는 다 이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수확 현황에 보시면 전체 필지가 430이고 총 계약 농민 수는 27명, 그리고 총 수확량은 4,437개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자, 그럼 파종 신청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종 신청 현황에 들어가시면 현재 계약 농민이 27명, 필지가 442, 신청, 승인, 그 다음에 반려는 제로, 대기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농민별로 지금 신청, 승인, 반려, 대기 이런 정보가 있죠. 자, 강호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23개 신청했고 승인이 22개고 대기가 하나입니다. 이 대기는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승인된 거는 전부 이렇게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대기 상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대기 상태인 거는 이 승인 상태는 삭제가 불가한데 요 대기 상태는 현재 총 20개에서 이게 수정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만일에 필지가 틀릴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수단 클래스로 한번 바꿔보고 수정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수단 클래스로 초종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종 신청을 진짜로 삭제할 거냐 물어보고요. 제가 오케이를 하면 삭제가 돼서 실제 22개만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 보기는 보시다시피 이 상위 메뉴는 없습니다. 이 상위 메뉴에 지도 보기를 하면 너무나 많은 그 지도 읽어오기에서 트래픽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소 단위가 농민별로 지도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강종훈 농민 같은 경우에 총 13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커를 찍고 마커를 클릭을 할 때마다 상태 정보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청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규 파종 신청을 할 수 있는 메뉴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 초종과 농민 그리고 지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농민 이름과 지번은 검색과 그 API에 대한 호출을 통해 가지고 검증된 이름만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당초 주소 입력에 오류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이 주소 입력 방법을 3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면 지도에서 찾기인데 현재 지번을, 그러니까 제가 그 해당 농지에 가 있을 때는 현재 지번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농지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GPS 정보를 위해서 현재 위치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잘 애매할 때, 그리고 GPS가 부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표시를 하고 그 지도에서 위치를 찍어서 그 위치를 읽어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동으로 주소를 입력하는 건데, 이거는 흔히 우리가 보는 스텝 바이 스텝, 도를 선택을 하면 시도를 선택하면 시군구가 나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입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 현재 지원 가능한 초종이 나오고요. 그래서 농민 이름 찾기를 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농민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찾기 하면 이 같은 이름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도 동시에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선택이 됐으면 저희가 선택을 하고요. 주소를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번 확인을 눌렀을 때 이게 카카오 맵으로 이게 리버스 지오 코딩 정보가 갔다 옵니다. 그래서 55라는 정보가 카카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보를 불러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파종 신청해 보겠습니다. 신청. 자, 그래서 김농민의 지금 방금 된 게 제가 이게 2020년 12월 5일자 방금 한 거죠. 방금 한 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도에서 집안 찾기를 하면 자기의 현재 위치가 뜨는데 지금 잠시 제가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관계로 다시 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안 쪽에 가서 제가 클릭을 하면 경남 함안군 신임면 다시 이게 찍을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경남 함안군 신임면 송정리 산 55의 6.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하면 경남 함안군 신임면 송정리 산 66이 여기에 입력이 되고 초종을 제가 초종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면 초종은 필수다 이렇게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김농민 자, 이렇게 하면 자, 파종 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김농민 방금 하면 송정리산 66에 파종 신청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확 현황도 이 수확단은 다수의 농민과 계약을 맺고 있는데 현재 농부처는 27명의 농민과 계약을 맺고 있고요. 수확량은 4,437개입니다. 자, 우리가 강종원 씨 걸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도를 볼 수가 있고요. 각 지도를 클릭을 하면 그 해당 필지의 수확량이 몇 개씩인지 이 정보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개발한 풀사료 표기장치에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실제 필지별로 해서 들어가서 저희가 블루투스 설정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어링된 프린터와 연결을 하면 블루투스 프린트 연결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하면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뜨면서 출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이루어지면 다이얼로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 장치로 풀사료 표기 장치에서 OK 정보를 받고 나면 이게 프린트가 완료됐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수확단의 중요한 기능은 이제 다 살펴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대시보드가 아니라 통계 보기에 들어가면 지난 연도의 통계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료별로 볼 거냐 전체별로 볼 거냐 해서 하게 되면 작년에는 24명의 농민과 389개의 필지에서 2834개의 그 수확량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각 농민별로 어떤 농민 쪽에서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오고 어떤 논이 보다 생산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논에서 더 이게 생산성이 나는지, 그러니까 생산성이 나지 않는 논에서는 굳이 이런 사료를 키울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에도 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용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센터 당연히 직원이야 하겠고요. 그 해당 센터가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로그인을 하면 보시다시피 대시보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그 계층 구조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단의 경우에는 수확단과 계약을 맺은 농민들에 대한 현황 정보를 볼 수 있었다면 센터 직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작업을 하는 모든 수확단에 대한 정보와 그 수확단 아래 수확단과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농민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확 현황, 이 대시보드에는 가장 최근 년의 현황이 보이는데 이 수확 현황에 보시면 총 수확단, 총 재배 농민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는 농부촌 단일 수확단만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였기 때문에 수확단은 하나가 나오고 재배 농민은 총 27개가 되겠습니다. 파종 신청 현황 상세를 보고 싶으면 이 버튼을 위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거나 아래 탭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재배 농민은 27이고 수확단은 하나, 그리고 필지, 그리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것, 승인받은 것들이 표시가 되고요. 수확단별 현황이 일단은 요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자체에서는 우선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그런 수확단이게 되니까 수확단별 현황이 요약이 되고요. 각 수확단을 클릭을 하면 그 수확단과 계약을 맺고 있는 농민별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의 경우에는 파종 신청 요청을 한 거에 대한 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각 농민이라든가 그 수확단을 일일이 다 내부에 찾아갈 필요가 없게끔 처리 대기를 해서 일괄 거기에 미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경남 한만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반려할 수 있는 것과 승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반려할 경우에는 사유가 있죠. 초종이 불일치한다거나 지번이 사실 다르다거나 그리고 파종 확인이 안 될 때 이런 것들로 저희가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종 불일치로 해서 반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려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반려한 거는 이렇게 색깔이 약간 붉은색 계열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번 일단 승인을 받았던 거를 반려를 했던 것과 아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거를 구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반려가 된 거에는 이 대기와 달리 반려를 언제 했고 반려 사유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확단은 이 정보를 자기 수확 현황, 파종 신청 현황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고쳐서 파종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확인하고 승인을 하든지 다시 또 재반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이 경우는 승인 다 맞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인을 하면 이제 대기수가 4로 줄어들었죠. 4개로 줄어들고 역시 하나 반려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종 신청에 대한 처리를 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다음에 수확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확 현황은 보면 각 그 수확단별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게 각각 그 아래에 또 농민별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단 전체에 대한 요약과 농민별 요약을 볼 수가 있고 이 농민별로도 지도들
마찬가지로 지금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종원 씨 같은 경우에 이 수학 현황을 보면 수학 압력이 언제 얼마이고 수학일이 언제라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 보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농민이라든가 그 수학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학단의 경우에도 자, 저희가 마커가 표시가 되고 그 마커를 탭하면 상세 정보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해 연도가 아닌 지난 통계 기록 또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현황의 경우에 2019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전체 초종은 상관없이 전체를 저희가 보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재배농민, 수학단, 필지수, 수확량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각 수학단별로 해마다 어떤 얼마나 수학을 했고 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당해 연도가 아닌 차년도에 이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짜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학단용 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